오늘 내용은 AI 수학, 교원 빨간펜의 AI 수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한 13만 원, 14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도요새 잉글리시하고 AI 수학을 하는데 AI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첫째가 좀 원했습니다. 워낙 수에 대해서 좀 숫자 놀이를 좋아했고 또 수학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아이라서 이런 AI 수학을 해봤는데 처음에 보시면 되게 아이들이 흥미있게 잘 하더라고요. 이 태블릿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내용도 되게 쉽게 되어 있고 아이들이 정말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혼자서 하다 보면 금방 좀 지루해 하는 것도 좀 있어요. 워낙 뭐 좀 재밌게 하다가도 갑자기 좀 지루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지루해 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하다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정말 처음에 1 더하기 1, 2 더하기 2, 3 더하기 3만 하다가 뭐 같은 모양을 찾으세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걸 찾다가 심화학습이 있어요. 뒤로 가면 그런 단원의 마지막에 가면 나오는 심화학습은 문제가 지금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풀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국어가 되지 않아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 사실을 모르고 아이가 혼자서 워낙 즐겁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 마이 선생님, 마이쌤이라고 해서 그 선생님 AI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의 점수,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풀면 한 80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제시를 하면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었을 때 90점이 나와요. 그러면 보고 있다가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마이쌤이 생각한 건 80이었는데 나는 90이네. 좋아하다가 이제 단원 마지막에 가서 어떤 그런 문제를 풀었을 때 절반도 맞추기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지면서 풀이 확 죽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엔 그걸 눈치채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방법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이가 좋아하는 수학마저도 참 질리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벌써 일찍부터 좀 수포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제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든 그냥 옆에서 조언을 하지도 않고 그냥 지켜만 봤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냥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건 아빠, 엄마 그런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만 계시면 아이가 하는 것, 우리한테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계속 끝까지 지켜만 봐주고 계시면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취약하구나 하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심화 과정을 갔을 때 그런 유사한 문제, 우리 아이가 이건 풀기 좀 어려울 거야 하는 문제가 딱 나올 거예요. 저는 그때 아이에게 옆에서 계속 코칭을 했어요. 계속 도와줬습니다. 이건 이런 뜻일 것 같네. 유도를 하니까 아이가 금방 이해를 하고 풀기 시작하고, 심화학습이 되었을 때도 뭐 10문제 중에서 9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되게 성취감을 크게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서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 아이가 초반에 어떤 수학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고 좀 흥미를 가져갈 때까지는 옆에서 좀 지켜보시다가 아이에게 좀 도와주고, 그래서 아이에게 좀 높은 점수를 주고 계속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흥미를 유지하는 데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좀 지키고 있고, 지금도 아이가 뭐 도요새 잉글리시를 하든 AI 수학을 하든 항상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앉아서 그걸 꼭 지켜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하다 보면 딱 지루한 타임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건 AI 수학도 마찬가지고 도요새 잉글리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수준이 일정량이 올라왔지만 그 단계를 계속해서 지루하지만 반복하지 않으면 뒤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 하다 보니까 좀 어떨 때는 제가 아이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아이가 유치원 간 사이에라도 진도를 조금씩 넘어가줘요. 그 다음 단원으로 갈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심한 문제를 만들거나 아이가 좀 취약했던 문제가 있으면 저희 집에 이제 칠판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칠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칠판에다가 문제를 만들고 또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그런 부분에 또 흥미를 되게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도 AI 수학에서는 일부 내용만 이제 같이 공부를 했고 아이도 혼자서 일부 내용만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자릿수 더하기, 뭐 세 자릿수 더하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가 칠판에 문제를 내고 아이와 함께 풀어보고 아이에게 또 때로는 설명해줘. 아빠 잘 모르겠는데 이거 덧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설명해주면 본인이 칠판에 나가서 설명을 또 해줘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또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고 있을 때 항상 제가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서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개 정도를 하고요.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1개 정도를 이제 제가 퇴근하고 와서 봐주는 편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앞에 웅진 북클럽 하던 것처럼 이제 제가 책 읽어주면 스티커를 붙이는 거 이제 영상을 앞에 공개를 해드렸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것처럼 AI 수학이라든지 도요새 잉글리시 이렇게 북패드를 같이 한 날은 빨간색 스티커를 같이 따라 붙였습니다. 이렇게 보이듯이. 그러면 AI 수학 같이 한 날과 책을 읽어준 날은 스티커 2개가 붙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아이에게 한 달에 얼만큼 이제 도와주고 있고 아이를 공부에 얼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스티커 작업을 했었거든요. 참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어떤 달은 뭐 15일 정도밖에 못 해줬다 그러면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달은 20일 이상은 꼭 봐줘야지. 그래서 아이가 잠들기 전에 퇴근한 날은 반드시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들고 나서 퇴근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땐 주말에 좀 몰아서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AI 수학이나 도요새 잉글리시 참 잘 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 빨간펜이 되었든 웅진이 됐든 참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 자체를 부모가 옆에서 함께 해주지 못하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혼자 하는 건 딱 1주일에서 2주일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거든요. 캐릭터도 나오고 막 너무 재밌고, 하지만 그건 딱 2주. 아이의 인내심은 2주. 우리 둘째 소연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요. 5살이다 보니까 그 흥미가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옆에 있으면서 계속 같이 도와주고, 또 이런 주제를 너무 지루해하면 칠판에서 적어주고 같이 문제를 만들어보고 풀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아이의 이 흥미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썼지만, 블로그에 이제 제가 링크 여기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습지를 해줄 때는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끝까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잘할 수 없는 걸 아이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 강요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자신이 없으면서 내 아이에게 해라? 이건 좀 모순이겠죠. 그래서 막상 해보시면 참 힘듭니다. 어른 입장에서 다 아는 내용을 계속 보는 건 정말 지루하기도 하고요. 근데 부모에게 이런 인내가 없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포기를 할 것 같고, 스스로 혼자서 뭐 미취학 아동이 해나간다는 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100에 한두 명의 특출난 아이들이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지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도요새 잉글리시, 제가 이제 잉글리시를 하면서 우리 첫째가 제가 강요를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약간의 틱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정말 티나지 않는 틱이었는데 제가 그걸 다행히 좀 빨리 캐치를 해서 좀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습지가 아이에게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구나. 강요하진 않았지만,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는 풀다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우리 아이가 이런 가벼운 틱이 왔고 그런 틱을 극복해내간 과정, 제가 어떻게 좀 지도를 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독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제 채널이 성장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